여기 DS 자산운용. 투자 운영 회사는 많은데 요런 거에 관심이 좀 있죠. 관심이 있는 게 돈을 특이하게 봅니다. 요렇게. 그 전에 뭐 법인이 뭐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 법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보면은 좀 어렵다. 어렵지만 투자 유치라는 개념에서 이게 투자 펀딩 해주고 이런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돈의 수익 금액들이 조금 우리가 아는 금액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1,100억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투자기 때문에 어떤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매해 꾸준히 150억 매출에 70억 영업이익, 360억 매출에 290억 영업이익, 그리고 자,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뭐 돈을 요게 이제 처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생할 때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시작할 때 어떤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느냐. 2009년도에 이게 자본금인데요. 이 기업은 43억으로 시작하잖아요. 당해에 4억의 영업 적자를 보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43억으로 시작해서 4억 영업 적자를 보니까 대략 38억이 남는 거예요.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43억으로 시작해서 4억의 적자를 보니까 38억이 남았다. 근데 이 기업은 불과 이제 2009년, 2010년, 11년, 12년 그 실적은 이제 안 뜨니까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한 4년 지나서 80억 매출에 40억 영업이익을 내서 이게 대략 한 100억이 되죠. 그리고 60억 매출에 30억 영업이익을 내서 또 130억이 되죠. 그리고 또 130억 매출에 90억 영업이익을 내서 200억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요 순서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200억이 되고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38억이었는데 한 4년 지나니까 100억이 됐다가 130억 됐다가 210억 됐다가 260억 됐다가 490억 됐다가 그 2016년에는 뭔가 투자를 엄청 잘한 거죠. 360억 벌어서 290억 영업이익이 난 거죠. 세금 내고 남은 돈이 당기 순이익이 220억인 거예요. 그래서 490억, 530억, 620억, 560억, 630억, 950억 됐다가 이때 이제 1,000억이 딱 찍는 거예요. 그냥 1년에 그 전에 이제 농사 지어놓은 거, 주식들 사놓은 것들이 이제 완전 폭등하면서 딱 1,000억을 찍습니다. 1,000억을 찍고 세금 내고 남은 돈 더하니까 1,7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할 때는 38억 이거를 뭐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때 돈이 많았을 수도 있고 38억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이 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630억이 되고 630억이 됐다가 한 거의 한 3, 4, 5년이 지나니까 또 1,700억이 되고 또 1,700억이 되니까 빚도 별로 없잖아요. 2,400억인데 1,800억을 빼면은 600억이 다른 사람의 돈이고 부채고 나머지 1,790억이 순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떤 DS 자산운용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요거를 이제 기사에서 다 무슨 투자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요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을 해주신 대표님이 그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식에 관련된 비상장 주식에 관련된 그 어떤 투자를 한 거고 펀드 영역으로 뭐 장독수 펀드인가 뭐 정확히 이제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미윤덕 대표는 이제 어떤 지분이 뭐 최대 주주는 아니고 장독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독수 펀드, 장독수 사단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사를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요. 자, 리딩 투자증권이라는 거는 여기는 금년도 실적은 좀 봐야 돼요. 2023년 실적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주로 PF 대출에 투자를 하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못 받은 원금을 못 받으면 적자가 나는 거고 100억 적자 받다가 50억 적자 받다가 30억 적자 받다가 갑자기 100억, 30, 300억, 170억, 160억, 220억, 250억 이렇게 꾸준하게 700억, 630억 줄었다가 670억 됐다가 500억 됐다가 790억, 1000억, 1100억, 1200억, 1900억, 2000억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폭등기에 PF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봤던 시절에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폭등을 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떤 이 부동산에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이 디스 자산운용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요거를 좀 벤치마킹을 기사 검색만 하셔도 돼요. 기사 검색만 해도 뭘 했는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내가 어떤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할 사업체 훨씬 많겠죠. 많은데 이제 제가 예시로 이제 두 개를 들어드린 거예요. DS 자산 운용이죠, 운용이고 리딩 투자증권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이번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질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죠. 이제 아이템을 기획해서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기획해서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보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 경험을 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행사 그리고 뭐 제노텍 여기 이제 제조업이죠. 플라스틱 접합물 제조업이고 여행사고 도소매 건축 고릴라 마루고 또 강남에다 또 고릴라 마루 또 교육 서비스 입시학원이에요. 그리고 법인 컨설팅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법인 어떤 관리자 역할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법인 컨설팅 법인이에요. 법인 컨설팅 도소매 의류 또 디자인 법인 컨설팅 제가 이제 법인 컨설팅 확장하면서 이제 회사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지역별로 분리를 시켰어요. 부산, 창원, 광주 이렇게 분리를 시켰던 과정에서 회사를 되게 뜬금없잖아요. 이제 광주에 있는 회사인데 부산에 있는 기업한테 컨설팅을 받는다? 뭐가 좀 뜬금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그분들이 되게 편하게끔 이제 분리를 시켜버렸죠. 이름은 똑같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요게 이제 어떤 보일러 부품 제조업, 또 요거는 이제 제조업 향균 플라스틱 접지 제조업, 세온엠테크라는 어떤 린나이에다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집단 소송이 생겼을 때 이런 회사, 또 고수의 집밥, 또 이제 법인 박사라가 활동하는 유이고수, 또 고수의 시공, 그리고 뭐 마케팅 비즈 펀드 이런 어떤 업체를 정말 분야를 다양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하면서 돈이 된 사업들도 있고요. 돈이 안 된 사업들도 있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돈이 이런 업종은 요 관점에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이런 업종은 돈이 되는구나. 이런 업종은 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안 되는 업종의 특성을 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기획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돈 벌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상당한 대부분의 답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템을 했을 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 저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아, 돈을 나중에 받는데, 그리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제조업이라고 할게요. 제가 세온 엠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40만 개를 납품을 합니다. 린나이라는 보일러 회사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정이죠. 돈을 벌게 확정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린나이가 40만 개를 납품하는 단가를 원가 이하로 깎지만 않으면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죠. 영업이익률만큼 40만 개. 한 개 팔 때 얼마 남으면 한 개 남는 금액 곱하기 40만 개 하면 얼마가 남는다는 게 픽스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린나이가 굉장히 기업이고 돈도 굉장히 빨리 준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린나이라는 것은. 그래서 린나이는 물량이 늘어나도 거의 예를 들어서 1억 팔다가 한 지금 린나이만 50억 정도 파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 돈 50억이면은 나누기 4억 정도 되죠. 4억 정도 되고 4억에 3개월? 린나이는 3개월이면 12억을 공장에 깔고 자재로 있으면 이 사업 가능하죠. 공장에 12억을 깔고 있어야 돼요. 이 자재값, 그러니까 매출 기준이죠. 원가로는 더 낮을 수 있겠죠. 매출 기준으로 12억의 매출을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뭐 원가로는 뭐 한 10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9억, 8억, 뭐 10억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만 내가 이제 뭐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10억을 준비할 수 있으면은 이 비즈니스 50억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은. 그래서 제조업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예를 들어 린나이에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줍니다. 예, 왜냐하면 린나이에서 돈을 줄 거고 린나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망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 망하는 기업에다가 내가 납품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상황이 전혀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 불안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월만 10억을 어떻게든 빌려오든 뭐 벌어놔서 모아놨든 10억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안한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거의 언제 망해도 회원건설 제가 한때 종사했던 전공이라는 회사도 워크아웃이라는 걸 했는데 폰이 동결되고 주식도 동결돼요. 그래서 거의 채권자 주식 모두 한 95%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1억 받아야 될 돈 있으면은 500만 원만 밖에 못 받는 이제 그런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내가 아이템을 기획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번 크게 말아먹어도 부모님이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내가 한번 크게 말아먹으면 그냥 내 가족과 함께 뭐 한강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후자에 속한다고 하면은 진짜 정말 좀 크게 말아먹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너무 뼈가 아프게 이제 가슴이 아파서 데미지를 많이 줘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아이템 기획에서 아무리 이게 전도유망해도 저는 권장하지도 않고 저도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내가 이제 만든 물건을 사주는 기업들이 튼튼한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업종을 기획하는 거는 아이템을 기획하는 거는 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사업이 안 망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기획할 때 내가 이게 제조가 됐건 유통이 됐건 내가 돈을 못 받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업이고 전도 유망한 사업이고 이거는 완전 나중 문제예요. 돈 못 받아가지고 망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누구 원망할 수만 있는 거지 누가 사기쳤거나 뭐 어쩌거나 돈 못 받으면 그 사람을 원망만 할 수 있는 거지 망하는 결과값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 기획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손실 금액을 회피하는 전략, 요게 아이템 기획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기준값이 제가 선정하는 어떤 아이템의 기준값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딱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뭔가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제 법인 박사 제가 왜요? 이런 거를 강조하고,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나 유통은 내가 돈을 못 받는다면 언제 맛이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딱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대부분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위탁 판매만 하다가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아이템이죠. 위탁 판매라는 아이템이 있죠. 그다음에 사입이라는 아이템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위탁 판매보다 당연히 사입이 마진이 좋죠. 싸게 사가지고 훨씬 많이 남길 수 있고 물건이 끊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재고라는 어떤 조건 값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재고라는 조건 값이 방금 전 보셨던 3개월을 끌고 가냐 요거랑 똑같아요. 요 능력치.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제 위탁 판매건 뭐건 간에 요거를 끌고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니까 사입 조건 요것도 내가 끌고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쿠팡은 납품 받는데 잔금 받는데 근데 물건은 잘 팔려. 네이버는 뭐 확정만 되면 뭐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슨 고수들의 연합들이 이제 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물건 팔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문제점 가지고 있고 쿠팡은 물건은 되게 잘 팔리고 안 팔릴 것 같은 물건도 팔리는데 돈 받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돈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돈이 애매하게 있으면은 쿠팡에서는 점점점 내 입지는 약해질 거고 네이버도 그렇다고 입지가 강해지느냐? 아니에요. 네이버도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온라인 판매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위탁이나 사입이나 뭔가 이제 이런 온라인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피죠. 뭐 테무라든지 뭐 알리라든지 뭐 기존에 나 여기서 구매해서 한국에서 싸게 판매했는데 이제 그렇게 판매해 버리면은 이제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인 이제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할 때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진짜 마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브랜드화 시킬 수 있거나 제조의 영역을 건드릴 수 있어서 지금은 내가 위탁 판매 사입이지만 제조 브랜딩까지 확실히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위탁 판매나 사입을 하면서 어떤 잘 팔리는 경험으로 확보를 했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또 괜찮겠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하는 기준에서 위탁 판매 사입도 조금 이제 애매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 아이템을 다 이거 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말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제조도 해보고 유통도 해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 잘 되니까 더 들어가 돈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잘 돼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오히려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기본값까지는 있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교육을 저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교육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여기는 2022년에 순자산이 53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가 됐을 거고 이상한 마케팅이 한 22억 정도 됐을 거고 점프 컴퍼니라는 곳은 한 90억 정도 순자산을 만들어서 몇십억을 벌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숫자를 만들어 버렸죠. 월급쟁이 부자들이.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이 요것밖에 안 뜨니까 월급쟁이 부자들의 어떤 엑시 직전의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월급쟁이 부자들은. 요 회사가 카카오 품앗이 채널이라는 요 모객을 할 때 요때 썼던 회사가 월급쟁이 부자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교육업체가요. 1년에 매출 8억을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나누기 12에 보시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매출 월 평균 매출 내면은 이제 8억 정도 나옵니다. 8억 나오고 9억 낼 수 있고 20억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10억 내고 230억 내는 문제는 좀 다르죠. 230억의 매출을 냈는데 영업이익을 173억 올리는 문제는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쟁이 부자들이 1인 주주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창업했고 1인 주주가 173억을 벌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물론 카페라는 어마무시한 어떤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결과값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창업 5년 만에 173억의 영업이익이에요. 번 업체가 아니에요. 번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300억, 400억 정도 돼요. 창업 5년 만에 400억을 번 교육업체죠.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이런 회사 월급쟁이 부자들 56만 명이 가입했고 2014년에 9월 19일 날 카페에서 개설을 했죠. 그래서 이 교육업체가 뭐 카카오 채널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그로를 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교육을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트렌드 헌터에서 여기보다 뭘 또 잘하면 되지? 이상한 마케팅보다 뭘 또 잘하면 되지? 틈새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틈새를 공략을 해서 여기보다 살짝 더 잘하자. 월급쟁이 부자들보다 살짝 더 잘하자. 그러면은 내가 월급쟁이 부자들만큼 뭐 173억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으면 최소한 어떤 수주가 뭐 미친 듯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주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강조하고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이유,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답변하려고 요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여기 오신 대표님들하고 이제 이런 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수주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인 것 같아요.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 내가 수주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건축자재 하고 있으니까 고릴라 마루라는 건축자재 하고 있으니까 자 건축자재 수주를 제가 10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은 성금을 40% 줍니다. 많이 주면 40%고요. 적게 주면 20%도 줘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업체가 성금을 20% 준다니까요. 100억 수주를 했어. 그러면 내가 20억을 받는 거야. 20억을 받고 그리고 자재업체한테 50%를 줘야 돼. 그러면 내가 계약금으로 5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뭐 50%나 4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50%를 지급, 그럼 마이너스 30억이죠. 이거 뭐 영동 사채 시장이나 아니면은 지인 찬스나 뭐 부모님 찬스 써가지고 30억 마련할 수 있으면은 이 사업해도 되는 거고 마련이 안 되면은 아예 계약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아, 그래서 포기한 게 엄청 많아요. 요즘 건설업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자재를 뭐 이렇게 구매를 해달래. 어떤 데는요, 내가 지금 뭐 분양이 고시니까 계약금 없이 좀 하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안 하죠. 그냥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데. 같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뜯기면 한 방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건축자재는 그러해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만큼 돈을 이거 땡겨와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교육업체는 어떻습니까? 교육은 수강료가 1억이라고 칩시다. 100명이 들어요. 100억이죠. 수강료를 100억을 받았어요. 100억에 뭐 합당한 어떤 뭐 강사도 섭외를 해야 할 거고 무슨 사무실도 뭐 구해야 될 거고 하지만 돈을 후불로 받나요? 교육업체가? 다 선불로 받잖아요. 100%를 내면 하는 거고 안 내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여기서 제가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이 상한선이 뚫려버리니까 174억이라는 영업이익을 1년에 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월급쟁이 부자들을 기본 롤 모델로 하고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아쉽거나 조금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개선하자. 네.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한 거죠. 교육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한히 개선을 하고 있는 초격차 스터디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개선 시스템이거든요. 얼마만큼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지. 이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상품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먹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개선을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마찬가지죠. 제작할 때 원가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뭐 기관총 엑셀로 예시를 들게요. 이게 이제 월정액이 있는데 월정액을 1년을 구매하면은 약 한 400만 원이 될 건데 그거를 100명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금액이 400만 원 곱하기 100명이면 4억이 되겠죠?
4억이 돼서 이미 개발이 됐어요. 돼 있는 거예요. 4억이 됐다 그래서 제가 납품을 못 하나요? 아니죠. 납품을 할 수 있죠. 왜? 소프트웨어니까, 교육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떤 교육만 하거나 소프트웨어만 팔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고 있어요. 요거를 해야지 상한선이 뚫린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도 마케팅 계획도 하지만 이상한 아카데미라는 교육 상품을 끊임없이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초사고 강의를 판매를 하고 이런 어떤 교육 기관을 끊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교육 기관만이 상한선이 뚫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들이 뭔가 아쉽게 하거나 뭔가 조금 거슬리거나 하는 거를 개선을 합니다. 똑같죠? 그러면은 아이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제 관점, 법인 박사에 대한 관점에 대한 답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다. 뭐 그러면은 조금 약간 이야기 스토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전혀 다른 식의 어떤 대화가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간 다른 방식의 그냥 비즈니스를 하면 돼요. 그냥 반도체 뭐 협력업체를 만들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기준점을 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일으켜야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질문을 주신 대표님이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창원에서.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여러 가지 시도들, 마케팅 시도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상한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논리에 의하면은 음식이라는 어떤 원자재를 지금 다루는 어떤 구조라고 하면은 음식은 많이 주문이 되면은 돈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 물론 회전율이라는 거는 갖다 주면은 내가 이제 바로 수금을 할 수 있으니까 재고에 대한 기준값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원가가 늘어나는 거죠.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이템을 해야 될 때 원가가 좀 늘어나지 않는 사업,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네. 그래서 뭐 40억, 4억이 팔려도 40억이 팔려도 400억이 팔려도 상관이 없는 사업, 원가가 내 의지에 상관없이 사업들, 자영업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다고 자영업을 다 이런 원리로 의해서 자영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세상의 구조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자영업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시는 분은 이런 어떤 아이템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좀 다양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은 법인 박사의 관점은 수주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아쉽게 하거나 뭔가 거슬리는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주로 소프트웨어와 교육업체를 예시로 들었어요. 대행은 인건비의 한계 때문에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대행도. 왜냐하면 어떤 구성원이 계속 그 기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가잖아요. 퇴사를 하잖아요. 좋은 직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직원이 이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데 그거를 오래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으로 인한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는 거는 모든 업종이 상한선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가를 유지할 수 없죠. 대행업은. 원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증가되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증가하니까 몇 년 종사한 실력자분들 그분들까지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안 올려주면 최저임금 올라가 버리니까 다 나가잖아요. 최저임금만 주면은 편의점 알바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원가가 증가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분류를 다 해보니까 교육이나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답입니다. 깔고 가든지 협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저는 협업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영도 하고 있지만 또 이것조차도 또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거를 깔고 가야지 소득 상한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질문이 와 이거는 저를 다 털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 털어가십시오. 네. 아이템에 대한 초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초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얻는 방법. 사람을 모아라. 이거는 너무 그 정해져 있는 답변이잖아요. 사람을 모아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뭐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요거 9월 21일인가? 오늘이죠? 요거 6시 50분이네요. 볼까요?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도움이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모시려고 제가 한 행동이 있을 거예요. 정리를 뭐 잘하진 못합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단축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청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무료 강의 신청하신 분들 157분에게 연락처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게 녹화본이 그러니까 캡처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대로 거의 6시 50분이죠. 6시 한 50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50분에 엑셀을 다운로드 받죠. 그냥 이거를 뭐 잘라내거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가 여기 다운이 돼 있죠. 이게 사람을 모으라고 하는데 사람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메시지 보내는데 모으는데 오래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뭔가를 제가 그동안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뭔가 알게 돼서 그냥 강의를 이렇게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웬만한 강의보다 도움 될 거 알거든요. 제가 했던 삽질이 몇 개는 이거를 삽질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도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번호를 복사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문자를 저 두 번 보내는 거 싫어합니다. 한 번 보내면 스팸 신고 안 하지만 두 번 보내면 스팸 신고 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여기 중복값 조건부 서식의 중복값으로 빨간색 떠 있는 건 제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떠 있는 거는 무조건 중복값이 있는 거죠. 대표님들 한 번만 신청해 주면 좋겠지만 뭐 두 번 신청하셨으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설정하고 새끼준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삭제하면은 이제 여기 하얘지죠. 이제 중복되는 값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빨간색만 그냥 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얘지는 구간이 많아지죠. 이제 점점점 중복값이 다 없어지죠. 없죠. 중복된 값이 없어요. 그냥 뭐 오타까지는 신경 못 씁니다. 네, 이거 중복된 값이 하나 또 전화번호만 중복된 값이 있죠. 이름은 다른데 그러면은 그냥 공민준 박가연님 삭제해주고 공민준이 하나 삭제해주고 하면 이제 중복된 값이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클릭을 하고 그냥 변수 1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고 그리고 템플릿 텍스트로 작성을 해놨죠. 이제 요거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이름 법인 특강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 해야 되니까 문자로 보내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고 변환하니까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전송 누르는 겁니다. 전송.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하단에 6시 54분이죠. 한 5분 정도 걸렸죠, 대략.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집에 왔으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거지. 회사 가면 세팅이 딱 돼 있거든요. 모니터 4대에다가 PC 2대에 노트북 1대에 제가 아예 펼쳐져 있어요. 이게 데이터 DB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전화번호로 바로 그냥 보낼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보통 한 2, 3분 컷으로 이제 줄여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100 몇십 분 정도 된 거예요, 대략.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카운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고 이게 뭐 간격을 뭐 몇 초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98%, 99%, 99%니까 이게 이제 거의 7시 5분인가요? 7시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6시 50분부터 7시 5분, 15분 컷으로 다 끝난 거죠. 근데 제가 버튼 눌러놓고 끝낸 데까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대략 5분 정도 걸린 거죠. 여러분들 150명한테 문자 보내는데 5분 정도 걸리는 것처럼 뭐더 이상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DB는 수시로 들어오는데 수시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가 더 중요하다. 왜? 카톡 채널로 모셔올 수 있으니까. 카톡 채널로만 모셔오면 여러분들 허 선생님 이제 다 이제 질문이 해결되셨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대표님들이 남겨주신 성함으로까지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저도 체계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래저래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가 막 삽질해봤다가 뭐 정말 개고생하다가 너무 이제 제가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자를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경태 매니저님께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 그 링크만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좀 바꿔서 하는 거죠. 내가 나머지 작업을 다 할 테니 그 작업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차분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정말 소수만 모셨어요. 이 줌링크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회신을 주신 분들만 여기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싹 다 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 되고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톡 채널로 모셔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 행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카톡 채널에만 모셔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줌 링크, 뭐 오프 강의, 뭐 기타 등등등등 카톡 채널로 모시고 또 네이버 카페에도 미리 가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가입하십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양대 산맥,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카카오 채널로, 네이버는 네이버 카페로. 잘 안 나가죠? 한번 들어와서 나가기가 좀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그냥 들어있다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어서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있을까 봐 안 나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사람을 모아라. 제가 사람 모으는 거에 있어서 문자가 중요하고 문자에다가 모으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블로그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적어야 될 거는 자기소개 그리고 가치 입증. 가치 입증을 마땅히 할 거 없으니까 뭘 줄 수 있는지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가치 입증이죠. 그러니까 뭘 줄 수 있는지 이걸 뭘 많이 해요? 무료 강의와 전자책 많이 하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하고 있죠. 네, 가치 입증을 하고 있죠. 그냥 들어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읽지도 않는 전자책보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준다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런 어떤 내용을 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게 꼭 글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글은 좋지만 영상이 더 강력한 거죠. 네, 영상이 더 강력한 거고 녹화 영상보다 라이브 영상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가치 입증, 무료 강의, 전자책을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으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인스타로 모으시죠. 인스타로 모으시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모으십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 유튜브는 조금 본인이 잘난 분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저처럼 직장에 좀 오래 다녔거나 이런 분들은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쉽게 접근을 잘 못했죠. 못했는데 저도 이제 좀 뭔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약간 그 새싹 같은 어떤 입장에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유튜브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마케팅 전략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메인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블로그를 메인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이제 10개 기획을 해놓고 결국은 이제 상세 페이지 요게 이제 핵심이죠. 요거 제작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냥 상세 페이지 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냥 요거가 안 되는데 결국은 요거를 끝내야 되는데 끝이 나는데 다 여기서 안 된다고 블로그만 하시고 다른 거 더 열심히 하시죠. 요걸 끝내야 돼요. 와디즈 이게 이 대표 명사죠. 그러니까 와디즈는 어떤 상품을 팔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품을 고가에 팔잖아요. 와디즈는 그러니까 창조 경제죠. 없는 상품을 팔아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목숨을 거니까 상세 페이지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 그 마케팅 후킹 요소의 끝판왕이 와디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와디즈를 맞짱을 뜰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끝인데 그거 어떻게 쉽게 되나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블로그보다는 좀 괜찮은 후킹 가능한 상세 페이지만 가지고도 돈 버는데 사람 모으는 데는 문제 없더라. 내가 사람을 무료로 모을 거나 저가로 모으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블로그를 말씀드리면은 고인 박사 블로그가 노출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노출 안 되는 게 8개죠. 그래서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블로그 각각 해가지고 거의 이제 38,000명이 이제 법인박사 38,000까지 안 되나? 35,190명이 법인박사 이제 인원인데 6,350명보다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매일 체크 안 하거든요. 6,600명이죠. 5,000명이고 그리고 이제 4,000명이 아니라 이것도 또 뭐 4,000 몇백 명 되겠죠? 4,300명 되겠죠? 네, 다 법인 박사죠. 지금 이거 모양 보시면은 이것도 법인 박사죠. 3,261명이죠. 예, 많죠, 이거보다. 뭐 다 보는 게 의미가 없죠. 예, 4,090명이죠. 내용도 똑같죠. 네, 누가 보면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백링크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키우고 싶은 노출이 되고 싶은 여기에 이제 모으는 거고 여기에 모아서 뭘 어디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냐 요거 때문에 이제 설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 워낙 소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대표님들 저 이름 다 알고 새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들 기존에 저 알던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지금은 챗 GPT까지 기관총 SL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우리 아는 분들끼리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이제 이게 이거 어때요? 이거 후기. 이거 후기가 아니라 이제 댓글 감사드려요. 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여기 어떠십니까? 댓글이 좀 많지 않나요? 답글이 좀 많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재미있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보통 안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구글 폼 응답 여기 이제 신청 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는 이제 네이버도 있을 거고 구글도 있을 건데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돈 벌려면 블로그에서 트래픽 땡겨 와야 되고요. 4,500개 땡겨 오니까 아이디 10개 만드시는 행위, 이 행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거 필요하시고요. 인스타 유튜브 이거 좋은데 인스타 유튜브로 바로 트래픽 땡겨 올 거 아니면 이거 없어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이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냥.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내가 뭘 줄 수 있는지가 이게 핵심이니까 나머지 일들 정리 안 되는 거 개판돼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요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뭘 줄 수 있는지. 이게 무료 강의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료 강의를 하는 거고,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무료 강의는 진짜 나쁜 무료 강의가 아니에요. 진짜 사업을 알려드리는, 도움드리는 무료 강의라서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하자. 뭐 이렇게 뭘 하기 전에 이게 돈이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돼?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좋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일단 보류. 절세에 대해 알고 계신 노하우와 몇 가지 운영 비용 절감 노하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인건비죠. 인건비죠. 이 절세에 대해 알고 계신 노하우도 있는데 운영 비용 먼저 할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인건비죠. 저 직원 진짜 많이 고용해봤어요. 진짜로. 어차피 여기 모르시는 분들 없으니까 별거 다 보여드리는데 또 어디 열려 있네. 이미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열려 있는 거지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급여 이거를 이제 만약에 누군가 회사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회사가 이래요. 지금 회사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또 권한 설정을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권한 설정을 하고 설정이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을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제가 대표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급여 관리를 제가 합니다. 대표 포지션에서 제가 하는데 월급의 상여 명세서 대장 이제 이거 마감 찍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계속 체크하는데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말일까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요런 걸 이제 제가 1월부터 12월 거까지를 다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분들이 어떤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세온 엠테크라는 어떤 급여 담당자의 급여를 제가 아끼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법인을 몇 개 관리하나요? 21개 이상 관리를 하죠. 그러면은 거기 운영 비용을 다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은 괜찮은데 21개 기업의 인건비, 물론 이제 세온처럼 다 직원이 많냐? 그렇지 않아요. 직원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한 개 한 개 인건비 영역들 발생할 요소들을 어떤 핵심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죠. 21개 인건비 계산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관리해서 줄이는 에너지, 그리고 신고 인건비, 입장료 월 뭐 5만 원에서 5만 원 있는 거 거의 없죠. 월 법인이면 7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해도 뭐 1년에 뭐 세무 기장료, 조종료 합하면은 거의 이제 200만 원 정도 돼요. 웬만한 기업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다 보면은 이제 그 법인이 20개면 이것도 또 한 4천만 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운영 비용을 이렇게 줄이고 또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를 보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죠. 이제 급여를 보내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단시간에 보낼까? 이것도 지금 오늘인 아닌가요? 오늘이죠. 오늘 날짜 지금 퇴직금 정산, 중도정산 또 요청 와가지고 이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급여 이체 1월 5일 날 매 5일 날 이제 이체하죠. 12월 5일 날, 1월 5일 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게 1초 컷으로 이제 이게 딱 금액만 이거 이 텍스트 복사해 가지고 금액만 바꾸면은 은행에 이제 대량 이체로 그냥 전송되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이죠? 이게 대략 24명이죠. 24명한테 전송되는 게 거의 한 1초면은 딱 전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영 비용을 이제 줄이는 거는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인건비 계산하는 파트, 세무회계 기장하는 파트, 그리고 어떤 부가세 신고하는 파트. 조정료에서 이제 아낄 건가 낼 건가. 근데 저는 여러 개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게 곱하기 막 20개 법인, 뭐 25개 법인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꼈던 거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 절세라는 부분을 사실은 자체 기장을 했어요. 자체 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 기장을 저는 이제 진짜 법인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자체 기장을 보내요. 그 이유는 자체 기장을 해보면 분식회계라고 할까? 물론 이거 배워서 알 수도 있어요. 배워서 짧은 시간에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근데 기장을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해본 사람은 분식회계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까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거 분식해도 내가 알 방법이 없구나. 찾아낼 방법이 없구나. 뭐 찾아낼 수 있는 분식회계와 찾아낼 수 없는 분식회계가 있는데 다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아예 모르면 굉장히 두렵죠. 걸리는 거와 걸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대부분은 저는 이제는 어떤 단계냐면 사실은 분식은 머리가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이중정보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법인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파트보다는 이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파트 쪽에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전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법인 박사라는 이제 용어가 여기 이제 법인 관리자인 거예요. 회계 담당자이기도 하고 세무 담당, 그리고 노무 담당, 그리고 관리 담당 뭐 이런 영역에서 좀 필요한 서식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법인을 한 21개 정도를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다른 곳에 있는 서류를 또 이곳에 갖고 와서 이제 크로스로 매칭해서 쓰다 보니까 계약서 종류부터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똑같은 이유로 법인 박사는 상방이 막혀 있구나. 상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왜냐면 한 개 법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내가 20개, 30개, 40개, 100개를 하고 싶어도 혼자 200개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장만 진짜 엄청나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80개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장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여기까지 제가 아끼는 부분이다. 근데 이 비용이 이제 어마무시하다. 여기까지 뭐 어떤 법인에 대한 절세 노하우보다도 어떤 지원금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운영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되게 새로운 기획이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뭐 정해진 내용보다도 훨씬 내용이 좋잖아요. 내용 자체가. 또 이제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운영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건비 신고하는 법 제가 어떤 직장 타켓으로 이제 뭔가를 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생각은 있어요. 사람을 모아라가 핵심이니까 문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모일 때는 문자를 알려주니까 문자로 채널로 모셔오고 네이버 카페로 모셔올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4번까지의 답변입니다. 4번까지 답변이고